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공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가면서 좀 예로 들 만한 차트까지 봤는데요. 자, 이제 이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서 뭐 쌍봉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자체가 수렴의 형태를 띠다가 돌파 혹은 이탈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다시 상승 탄력을 받거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추세를 타고 종목의 특징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틀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움직임 자체가 무브먼트가 다르거든. 다 똑같으면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요 그림 조금 뭐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격의 개념의 언급과 각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이격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미흡할 수가 있고요. 좀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주식을 봤어. 이게 이격이 높은지 적은지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특정된 절대적인 계량치나 수치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두 개를 비교했더니 이격이 큰 놈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갖자라는 거지. 이격이 벌어졌다고, 에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해서 눈이 띄시면은, 이제 내가 종목을 샀어.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 떠버리면 더 좋죠. 어차피 나는 3일 안에 팔 생각이었는데 수익이 극대화되면. 근데 이제 홀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이제 주가가 천천히 듬직하게 가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음. 왜냐면 길게 가져간다는 주식은 오랫동안 꾸준히 가는 걸 원하는 거지 심한 변동성으로 심란하게 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먼 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장이 그냥 막 난기를 만나면서 막 죽을 고비 넘기고 빨리 가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오래 갈 거 편안하게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보면은 안개가 꼈어, 갑자기. 안개가 꼈는데 여기서 엑셀 밟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깜빡이 켜고 안개는 켜고 서행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홀딩한 주식이 그러니까 이격이라는 건 사실 이제 경험의 축적에 대해서 아까 이격 좀 벌어지는 거 좀 찝찝한데 물론 이거를 이격을 21선에서 뭐 30% 50% 이런 거를 뭔가 평균치를 내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저도 옛날에 그 차트 툴로 그런 것들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좀 찾아가면서 매매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예, 뭐 기계가 매매를 하면 모를까.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고 급등의 형태와 이격이 벌어지면은 살짝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느낌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 안개가 꼈을 때 운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오래 홀딩할 주식은 천천히 오래 가는 게 좋지. 빨리 가면은 그만큼 조정도 깊고 털어야 될지 또 목표 주가까지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나는 진짜 막 5,000원에 사서 한 15,000원에서 더블을 먹으려고 하려면은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계단식으로. 음. 그래야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그 이격에 대한 개념을 좀 넣은 거고요. 자, 여기까지 배운 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특공개미 차트 급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배운 걸로 짬뽕 시키면 되는 거야. 자, 21선에 붙고 21선에 붙어 있는데 언제 붙어 있냐? 5일선이 이렇게 한번 골든 이후에 눌리면서 5일선을 살리고 있는 어떻게 저점과 고점도 높이고 5일선을 살리고 영망치형이 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연속하면 더 좋고 거래량도 늘어야 되고 음봉 거래량 이후에 요 패턴 찾아서 이거 나중에 종목 검색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거 어려워요 만들기 종목 검색식 되게 쉬워요 여러분. 21선 놓고 21선 우상향 각도 설정해줘서 우상향 이거 찾고 현재 주가 21선에 붙어 있는 거 찾고 최근 이 영망치형도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고가 저가 입력해서 그러면은 뭐 수십 개 떠도 거기서 눈으로 하면 돼요. 눈으로 보고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위에 있다 설정하고 요거 딱 요 그림 뒤에 올랐건 안 올랐건 중요하지 않아요. 딱 요 상태의 그림 찾아서 제가
수제 검사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시면 요런 정도에 있는 거 양마치 하나가 떠도 되고 의미 있는, 그러니까 거래량 의미 있는 양봉이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완벽하게 여기에 맞는 주식이있다면은 대박인데,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건 없지만 중요한 건 21선이 돌파 후에 눌린 구간에서 5일선이 돌아가려고 하면서 양봉 거래량이 뜨는 건 정도만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단 제가 초보들한테 권해드리는 첫 번째 매매 법칙 및 매매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유의미한 실전 매매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인 차트 급소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배울 거는 이제 이평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았고요. 이제 좀 세분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평선을 세분화까지 의미를 좀 파악하는 이유는요. 이평선 자체가 실전에서 바로 매매로 법으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보다는 바로 활용도가 있게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세력주에 이제 적합한 이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세력주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좀 변동성이 좀 크고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테마주는 이제 다 들어가겠죠. 테마주 중에서도 좀 가볍고 급등 가장 적합한 게 정식 테마주가 되겠죠. 정책 테마주나. 일단은 3일평이 좀 추가가 돼요. 왜냐면은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 때문에 3일선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짧고 좀 긴 흐름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하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이평선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서 매매를 끝내고 나오는, 변동성이 높아서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도 뭐 2, 3%, 5%, 7% 주는 게 아니라 10, 20, 30% 이렇게 먹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사서 내일도 수익 바로 크게 낼 수 있는. 자, 이평선의 의미 일단은 배울게요. 약간 이제 가로치고 세력주라고 한 거는 좀 짧은 거를 보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고요. 뭐 세력주 매매법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캔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런 꼬리들이 보통 이평선 위에 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짝 깨는 경우도 있고 살짝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이평선이라고 하면은 이 꼬리들이 깼다가 있을 수도 있고 살짝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평선 위에 즐비를 해요. 왜? 이게 팩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냥 룰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평선 구간을 손절을 잡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에 낚싯대를 대고 호가를 받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 이평선이라는 건 돌파되면 뭐라고? 눌림인데 이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못 잡은 사람들을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여기다 낚싯대 걸고 체결되는 것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평선 이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음봉이. 그래서 호가가 뭐 9,000원, 8,990원, 8,980원. 근데 오늘의 21선은 현재 8,800원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깔아놓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 이런 데서 대량 거래가 터지기도 하고요. 왜? 이탈하는 줄 알고 물량을 매도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세력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일부러 위협구를 던져서 투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오늘은 반드시 지켜서 차트를 좀 만들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여기를 사수를 해요. 그 순간에 하루 6시간 반 거래량 거래 시간 중에서 이 순간은 뭐 몇 분 안 되니까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이평선 자체에서 매매가 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꼬리들이 보통 이평선 전후에 즐비한 경우 상당히 뭐 당연한 소리라고 보시는 분들 있죠.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거죠. 그리고 이 시세 분출 이후에 이런 반등이라는 게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21선까지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자, 5일선이 이렇게 있고요. 뭐 시세가 이렇게 나다가 한번 떠가지고 뭐 눌림도 있다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돌았겠죠. 그리고 이제 급등주를 하는 거니까는 이제 3일선을 넣어볼게요. 3일선 노란색으로. 눈이 아픈가요? 너무 노래서? 주황색으로. 5일선. 그러니까는 이제 급등주는 빠르고 급하니까 3일선도 막 한번 타서 그거 막 이러고 있어. 이제 또 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뭐 11선도 11선 초록선으로 할게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또 여기서 수렴하다가 한번 들라고 하니 21선까지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평선간? 네. 이평선 이제 정배열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기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들은 2, 3일만 움직여줘도 변곡이 쉽게 일어나잖아요. 60일, 20일 이런 거는 한 최소한 5일, 10일 상승을 해줘야 돌든지 말든지 하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주가라는 게 결국은 가겠죠. 네. 가요. 네. 그러다가 3일선을 한번 깰 수 있다고. 얘들도 가겠죠. 정배열에 더 커지고, 정배열에 그, 이평선까지, 저녁 시간에 이제 그 이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평선끼리도 이격도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평선끼리도 벌어지고, 시세와 21선의 이평선도 여기나기는 커질 거예요. 이런 이격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선이 깨지면 5일선에서 이제 또 기대했던 사람들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이게 또 깨져도 11선 반등이 나오고, 결국 21선 반등까지. 여기서 제일 큰 이제 반등이 나오고 후에 매매 기법으로 배울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네, 챕터가 잠깐 버벅거리네요.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분출 이후에 21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깨고 가더라도, 그러니까 시세가 끝나고 내려오는데도 21선에서 기다렸다가 진쳐다 먹어도 먹는 게 나온다는 얘기고, 100% 반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단타 관점으로는 나올 거예요. 거의 100%. 근데 뭐 추천하진 않아요. 반등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짜릿하기도 하고요. 사자마자 즉시 수익도 가능하고, 중요한 건 손절도 짧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반등 매매는 이평선 위에서 하세요. 21선 아래에 있는 거 하면은 내가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은 여기가 이제 5일선에서 샀는데 이제 이게 21선이에요. 얘는 5일선이고 여기서 사봐서 다음날 뭐 3% 오르다가 깨져서 내가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나 그냥 주구장창 물리는 사람이면 이제 추세가 돌았기 때문에 이평선 이제 21선 위에서 사버리면은 내가 뭐 10만원에 샀다고 하면은 뭐 95,000원이라도 손절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10만원에 샀다가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 내려갈 때까지 끌고 내려간다. 물타기 하게 되고. 매매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반등 관점에서의 꼬리들이 이평선 위에 있다는 점, 의미 중에서도 매매 기법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 21선까지 반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5일선, 뭐 3일선, 11선, 21선이 굽으면은 이제 돌파가 나와도 하나씩 하나씩 다 저항이 된다는 소리예요. 다 걸리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이런 구간에서 5, 뭐 3, 5, 10, 20을 이제 하나 시세가 막 다다가 깨고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시장이 굉장히 뭐 급속도로 급락장이라든가 뭐 금융위기, 9.11 테러, 뭐 차이나 쇼크, 유럽발 위기, 코로나 쇼크, 그냥 밀리는 날 오겠죠. 잘 없지만. 네. 마찬가지로 역배열, 그러니까 제가 이 역배열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역배열 종목을 하려 그래요. 왜? 욕심이 많아서 싸게 살려고 하는 이 욕구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거 막 땅굴 파고 있는 거를 이제 하방 경직만 되면 살라 그래.
그러니까 까지다가 이제 횡보만 하면 살라 그래요. 아니면 거래가 터지면. 첫 시세. 왜냐면은요, 이렇게 상승했던 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단식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빠지는 것처럼 역배열에서 이제 J커브라 그러죠. 혹은 뭐 V자 상승, 혹은 뭐 나이키 시세. 그냥 이렇게 급등으로 가는 애들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J커브나 나이키 시세, 역배열 급등주라는 거는 정말 얘야말로 나오고 나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시중에, 시중에는, 장중에는 이거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어, 이렇게 못 가져가요. 세력 주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음, 제발 좀 21선 위에 있는 것만 하세요. 왜 굳이 뭐 바다 아래에 있는 걸 합니까? 그죠? 그럼 뭐 좋다 이거예요. 예. 나 해야겠어. 뭐 해야 돼야지.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21선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굽었고, 5일선은 이제 그 전부터 빠지고 있을 거고, 이제 시세도 여기서 놀던 애들이 점점 데드 나더니 반등해서 저항 맞았다가 이제 5일선 타고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런 애들은 또 최소한 어디서 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배운 거에 답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최고점에서 매도하듯이 5일선과 21선 이격이 최고로 벌어지는 데서 할까요? 그럼 이런 애들도 최고로 벌어진 줄 알았는데 샀다가 또 빠졌잖아. 네. 이런 애들도 최소한 5일선이 이제 이렇게 버티다가 우상향 해야지 시세가 나든지 말든지 한다며. 그런 행운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이제 변곡이 됐을 때 차라리 그때 사세요. 굳이 얘를 해야 된다면. 음. 반등 먹기에 좀 탁월한 영매매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약간 평일에 단타 매매는 좀 영매매성을 자주 해요. 추세 매매보다는. 왜냐면은 사실 단타로서는 영매매나 끊어치는 게 훨씬 승률적으로 높거든요. 추세라는 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야 뭐 추세 단타도 하고 역추세 단타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과 시장을 보는 차트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렇게 하는 매매랑 요 몇 개 배워서 짜집게 하는 거랑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위에 있는 거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런 흐름들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제 11선. 1차 파동이 끝났는가는 5일선. 이 되게 중요한 선이죠. 또는 11선까지, 21선까지 너무 멀고, 이건 약간 좀 스윙성, 중기성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1선 이탈인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음. 어, 세력주는 대부분 각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게 사실 뭐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좀 뭐 좋은 그림은 아닌데요. 그, 이평선 이제 꼬리들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세를 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정고점 돌파 시세는 나왔고 거래량도 이제 이때부터 터졌어요. 사실은 이제 대각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 자리였고 이때는 양봉이지만 거래가 오히려 이때 음봉 거래량보다도 적죠. 그래서 이때가 베팅이 되고 이런 구간이 매매 타점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추세를 타고 가요. 3일선 타고 가다가 핑크색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 타고 가다가 5일선이 한번 깨지니까 다음 기댈 때는 어디? 11선. 한번 반등 나왔는데 얘는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시세를 살렸어. 또 다시 한번 3일선, 5일선 추세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5일선 한번 여기서 써먹었죠. 다음번에는 5일선 지지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일선 한번 간단간단하게 했지만 다음날 완벽한 이탈이 나와버리죠. 예, 밀어도 세게 밀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그러니까 11선도 한번 해먹으니까는 21선 까지 뺐다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평균 480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평상시에 볼 일 없으니까 21선 다시 살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미 손절이 끝난 겁니다. 11선 베팅에도 손절이고요. 21선 베팅에도 손절이고요. 11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21선은 보지 마시고요.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60일 이상. 60일 다음에는 이제 120선들 보시고요. 240까지는 보통 보시고, 난 다 봐야지 직선이 풀린다 하시는 분들이 480선을 봐요. 이거는 좀 안 보셔도 되는 게 이제 주봉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봉에서 이평선이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5일선만 돌아도 2, 3일 시세가 나고, 21선 돌면 꽤 오래 가고, 60일선 돌면 꽤 오래 가듯이 우리가 이제 60일 이상 120, 240, 480에 좀 기준으로 보자고요. 일단 60일선은 이 갈색인데 우하향 돌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플랫하게 만드느라고 시세가 무진장 지그재그 박스 형태, 이게 바로 이제 비추세 구간이에요. 하다가 이제 60선이 돌면서 나오는 시세의 결을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장기 이동 평균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느냐고 하면은요, 상승장에서 반대로 말하면 하락 추세에서 추세 매매로서의 지지저항 역할 혹은 그 자체가 추세선이 돼요. 그 자체가. 이럴 때 61선이 저항인데 뚫었다고 하면 이건 기가 큰 거예요, 여러분. 61선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위에서도 놀다가 잠깐 이탈도 했지만은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겠죠. 역배열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살렸다. 이거 그냥 넘어가세요. 뭔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일단 의미가 있죠. 단기 이동 평균선들은 모두 이제 우상향을 당연히 만들었을 거고, 왜냐면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돌파했다가 좀 지짐을 하다가 다시 돌파했다 눌림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21선 위주로 보고, 이 121선이 지금 이게 차트가 짧아서 뒤에 건 안 나오는데, 네, 121선까지도 우상향이 이제 여기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시세가 나왔을 때. 꾸역꾸역 올려서 평균 단가가 올라가서 우상하고 있는데, 변곡이 우상하면서 한 번 더 일어나는 구간. 그리고 아까 말한 앞에서도 3일선, 5일선 매매 유효하고요. 5일선 깨졌다. 다음 11선에서 꼬리 달리고.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또 반등 줄 수도 있고, 빠지면 또 21선. 최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그게 이제 이평생 매매 한계예요. 이 전체 파동의 깊이를 보고 잘라야 돼요. 그걸 이제 파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캔들거리나 이동평균선만 공부하시고 매매하시는 분이랑 통계미 끝까지 배우신 분들이랑 차트본을 제가 눈을 바꿔버리는 거니까는 차트본은 눈을 바꿔버릴 거라고. 눈을 바꿔버릴 거라고. 네. 꽤 높은 수준까지. 아셨죠? 뭐 이거는 이제 그 보조지표 중에서 이제 엔벨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급락장 같은 데나 급등장에서 좀 수익 실현 내지는 급락장에서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도구긴 해요. 왜냐면 얘는 이제 어, 시장의 그 평균 그 가격 데이터에 대한 좀 통계치랑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의미 있는 거는 엔벨롭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제가 말했죠. 매도의 기준이 여러 개 겹칠수록 좋다고. 이제 우리 캔들 배웠어. 이평선도 배웠어. 이평선에다가 보조지표까지 만나면 더 좋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서 장기 이평선이 이제 60일 이하로 보면 60일선이 요 색깔이고요. 노란색이 이제 120일선이에요. 분명히 장은 추세적 하락을 보입니다. 그것도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애누리 없이 반등 없이 거의 추세로 빠지고 있어요. 한번 시도는 좋았습니다. 엔벨롭도 있었고 60일선이 한번 기대니까 하루짜리네. 예. 물론 여기서 21선까지 반등도 할 수 있지만 워낙에 하락이 셌었나 봐요. 그러다가 장기 이동평균선과 정말 엔벨롭 이거거든요. 셋, 4개. 여기서 겹치니까는 반등도 시게 나온다는 거죠. 21선 나오는 날도 상한가로 돌파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점들을 배우는 거예요. 활용도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건, 큰 돈을 버는 건 다 자기 몫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